안녕하세요, 매직리입니다. 이번 시간엔 초보 캐글러의 캐글 도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캐글을 처음 시작해 보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우선 캐글이 뭔지 알아야겠죠? 캐글은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. 기업 및 단체에서 데이터와 해결 과제를 등록하면 데이터 과학자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합니다. 또한 각자의 풀이 방법 및 코드를 공유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캡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? 자, 시작해 보죠. 저는 이번에 새로 가입을 했고요. 캡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. 캡글 홈페이지 맨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컴피티션이라고 적혀 있는 이 메뉴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. 컴피티션이 바로 그 문제 하나하나거든요. 이 문제에서 저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검색이 되나? 네, 검색이 되네요. 타이타닉이라는 컴피티션을 할 예정입니다. 이걸 하는 이유는 제일 유명한 컴피티션이거든요.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. 저도 지금 거의 아는 게 없어요. 그래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막 이것저것 적혀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볼까요? 네, 읽어보니까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의 정보들과 살았나 죽었나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로 주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주었을 때 살았을까 죽었을까를 추측하는 생존자를 찾는 컴피티션이군요. 그래서 프레틱스 스케일스를 보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죽었나 살았나 반반 나뉘는 거죠. 죽었거나 혹은 살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건데 이걸 나누는 경우 그런 케이스를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재밌는 튜토리얼이네. XG 부스트라는 것이 많이 유명한가 봐요. 앙상블, 앙상블링 앤 스태킹에 대한 것도 소개가 들어가 있고 XG 부스트라는 걸 쓰고 앙상블 스태킹을 하면은 잘 되나 봅니다.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좀 뭔가 길을 주어진 것 같네요. 목표는 0 혹은 1을 리턴하는 거. 매트릭은 얼마나 맞췄는가, 애큐러시라고 부르는 거죠. 애큐러시가 높으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. 저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. 여기 컴피티션을 하고 싶으면 이 룰스에 있는 I understand and accept을 눌러줘야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참고하세요. 데이터 탭에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아래에 바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자, 이 커널스를 누르면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잘 써놓은 거를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. 커널스에 들어가서 소트를 하는데 이제 모스트보츠로 보면은 타이타닉이란 게 워낙 유명하고 예전부터 나왔던 거라서 이렇게 그런 클래식한 명장들의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. 한번 볼까요? 아마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서 이제 빨리 감기로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공부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는 뭔가를 새로 배울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뭐뭐 했는지 다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혹은 중요한 게 있으면은 기록을 해놨다가 모르는 거는 다시 검색을 해보고 중요한 거면은 나중에 더 파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평소 습관대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
자,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우선 피처를 확인합니다. 눈으로 한 번씩 쭉 보고 어떤 값들이 있나 뭐 이런 걸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요. 분석에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분석 전에 교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오타가 났다거나 값이 너무 이상하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데이터가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값이 들어오거나 뭐 오타가 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눈으로 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좀 조건에 맞춰가지고 교정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분석을 합니다. 막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값들 중에 뭐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가 비어있다거나 이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그렇게 비어있는 값들, 나이가 근데 없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 값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, 뭐 예를 들면 특정 값을 넣는다, 예를 들면 평균을 넣는다, 예를 들면 얘만 다른 값으로 처리한다, 특수한 상황으로 처리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처리들을 해줍니다.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피처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두 개의 값을 합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뭐 10개의 빈을 나눠서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던가, 혹은 아까 보니까 이름의 앞에 붙어있는 타이틀대로 나누더라고요. 뭐 미스터, 뭐 닥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로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알아채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. 우선 머신러닝 하는 쪽 분들은 데이터가 안 좋은 데이터가 껴들어가면 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. 그렇게 이제 불필요하거나 있으면 더 안 좋은 것들 좀 삭제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돌리는데 머신러닝은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돌리겠죠. 뭐 쭉 보니까 XGBoost라는 거가 많이 유명한 것 같고, 소프트 벡터 머신도 많이 쓰는 것 같고, 랜덤 포레스트도 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세 개가 유명하다고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. 그 다음에 뭐 앙상블이라던가 뭐 스태킹 뭐 이런 그런 전략들을 같이 합쳐서 쓰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코드도 더 있는데 좀 필수적인 코드들이 몇 개 보였어요. 그래서 지금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하나 다 읽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태그를 하다가 이걸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? 뭐 이렇게 자주 쓸 만한 것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 쓰는 거 보고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. 모방을 하면서 배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한번 직접 분석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을 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면 좋거든요. 그래서 파이썬에서가 아니라 커널을 만들어서 할게요. 이게 제가 커널을 만들면 주피터 노트북과 거의 똑같은 그런 데서 제가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저 처음 눌러보거든요. 스크립트가 노트북으로 나눠져 있네요. 그쵸? 스크립트로 하면은 모델 만들고 서미션 할 땐 좋아요. 근데 계속 새로 실행이 되죠. 뭔가 오래 걸리는 걸 딱 한번 실행했다?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가 어렵죠. 근데 노트북은 데이터 그래프 같은 거 그리면 바로 노트북에 같이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편하죠. 그래서 저는 우선 노트북으로 데이터들을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분들이 짠 코드를 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, 데이터가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직접 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. 한번 해볼게요. 노트북. 이렇게 시작부터 바뀔 때는 다른 분들 코드를 참고하는 것이 매우 좋겠죠. 네, 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머신러닝 돌릴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쭉 작성을 한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계속 돌리면서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하면서 머신러닝 결과의 변화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현재 NA 밸류들이 있거든요. 그 NA 밸류들이 없어야 돌릴 수 있으니까 우선은 밸류들을 아주 단순하게라도 없애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돌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. 제가 긴 시간 동안 아주 조용하게 계속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찾고 찾고 찾으면서 많은 것들을 찾고 코드의 한계도 느끼고 했습니다.
깔끔한 코드로 모든 내가 원하는 게 전부 다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제대로 전부 다 무언가 되는 그런 거는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거고. 제가 오늘 그래서 찾은 것들은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. 파이썬 코드로 뭐 함수 하나 딱 실행하면은 머신러닝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프리프로세싱 같은 거 데이터를 막 수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텐데요. 그거를 데이터를 받을 때마다 내가 수동으로 수정하고 머신러닝 메소드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내가 데이터를 못 바꿨을 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고 한 번에 제대로 다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 실행해주는 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럼 그 파이프라인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뭐 있느냐? 이제 프리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. 우선 좀 특수한 그런 값들을 바꿔주는 거 혹은 지워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심플 임퓨터라는 게 있더라고요. 심플 임퓨터를 이용하면은 거기 값에다가 데이터를 뭔가를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값이 어떤 값은 뭐 0부터 10까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값은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값들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. 얘는 아마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. 뭐든 노멀라이즈만 잘 되면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걸 썼고요. 그 다음에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거, 뭐 A, B, C로 나눠져 있다. 근데 그걸 인풋으로 받을 때 SV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풋을 받기가 어려워요. A, B, C가 1, 2, 3으로 바꾸기도 그렇고 1, 2, 3이면 순서대로의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그냥 A, B, C일 수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데이터를 잘 바꿔주는 게 원합 인코더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원합 인코더 이런 게 프리프로세싱으로 가능하고요. 그리고 어떤 데이터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서 원합 인코더를 실행을 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어서 스케일러를 실행을 해야 된다.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전부 다 처리해 주는 것이 이제 컬럼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두 개를 각각 처리해서 합치는 그런 게 가능한데 이런 것까지 찾아봤고요. 그래가지고 각각 매뉴얼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들을 조합을 해서 제가 원하는 프리프로세싱을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. 좀 복잡한 것은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.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피처 셀렉션을 하는 걸 PCA랑 LDA 저는 이거 예전에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. 이제 머신러닝 돌리기 전에 이걸 넣는 부분을 넣었는데 피처 셀렉션을 아예 안 하고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코드로 만들어 봤어요. 그걸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머신러닝 메소드들 중에 우선 저는 이제 유명한 거 두 개만 해봤어요. SVC랑 랜덤 포레스트. SVC는 SVM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버전인데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고요. 랜덤 포레스트는 뭐 랜덤하게 포레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. 그냥 갖다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서 이게 SVC도 그렇고 랜덤 포레스트도 그렇고 파라미터 튜닝을 할 게 있어요.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값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넣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거 전부 다 넣어가지고 다 돌리고 체크해서 제일 괜찮은 걸 찾아주는 거. 그런 헬퍼 메소드 같은 게 있는데 그리드 서치 CV, 랜더마이즈드 서치 CV 두 가지가 우선 있습니다. 그리드 서치 CV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조합을 해서 다 실행해서 제일 좋은 걸로 뽑아주고요. 랜더마이즈드는 모든 가능한 그런 경우의 수 중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요. 뭐 10개, 20개,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뽑아주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랜더마이즈드하게 해도 몇 번 이상 딱 뽑으면은 괜찮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랜더마이즈로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. 근데 파라미터를 넣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전부 다 집어넣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뭐 PCA도 써보고 LDA도 써보고 SVC도 써보고 랜덤 포레스트도 써보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넣기가 너무 까다로워요. 그래서 그걸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거는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서 우선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해봤어요.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문제는 생존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잖아요. 생존을 한다 안 한다를 성별로만 나눠도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0.76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76% 확률로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죠. 이성별이면 무조건 산다, 이성별이면 무조건 죽는다 하면은 그렇게 나온대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이제 랜더마이즈드 서치로 해서 SVC를 돌려봤더니
스코어가 0.84가 나왔어요. 그래서 꽤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로 했을 때 0.83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뭐가 더 잘 나올지는 지금은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이렇게 나중에 테스트해야 되니까 테스트 셋을 나누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이 아닌 그 트레이닝 셋들 중에서도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나눠서 밸리데이션 셋, 트레이닝 셋을 또 나눠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엄청 나눠지다 보니까 작아져요. 몇 개 안 되죠? 800개였나? 중에서 이렇게 나뉘고 또 나뉘고 하니까 좀 작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이 정도 퍼센트가 나왔습니다. 실제로 올리면은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근데 오늘은 지금 뒤에 할 게 더 있는데 못한 거거든요. 앞에 피처 엔지니어링도 좀 해야 되고 뒤에 이 파라미터 튜닝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거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오늘 이 정도를 알게 됐고요. 이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